또 다른 장점이라 그러면 근무 시간인 것 같아요. 근무 시간은 보통 9 to 5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계약상으로는 36시간, 36.25시간이에요. 하루에 7.25시간, 8시간 근무 중에 점심시간 45분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리나 부서에 따라서 8:30 to 4:30 아니면은 더 자유롭게 해주는 부서도 있긴 한데 현재는 이제 워크 프롬 홈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되거나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 출근할 때는 보통 7시에 퇴근해서 3시, 3시 반 정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뭐 물론 미팅이 그 이후에 잡혀 있으면 더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 복잡함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반면에 리테일 오피스나 컨택 센터 같은 곳은 시간 관리가 훨씬 더 철저합니다. 2시간 일하고 15분 휴식. 그리고 다시 2시간 일하고 나서 30분 점심. 그리고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15분 휴식.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을 상대해야 되고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로테이션에 대해서 자리를 이렇게 비우기가 애매한 자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이 관리가 되고 있고요.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근무 시간 외에는 뭐 한국처럼 카톡으로 연락 오시는 상사분들도 없고 자기 삶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직원들 자체 내에서 모이는 클럽이나 그룹들이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스킬들을 늘려갈 수도 있고요. 뭐 토스트 마스터라든지 아니면 같은 컬처 같은 민족들끼리 모이는 그런 그룹도 있고요. inclusion, diversity 이런 거 자체가 지금 회사 자체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아예 그걸 맡아서 하는 전담 부서들도 있긴 해요. 또 업무랑 관련되는 트레이닝이 있다든지 코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신청을 해서 어프로브를 받으면 비용도 다 커버해주고 매년 한 적게는 1,000불, 한 3,000불까지도 허락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IT 디벨로퍼가 뭐 베이킹이라든지 우드워킹 클래스를 듣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런 걸 어프로브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본인이 일하는 그런 분야에서 필요한 코스나 트레이닝이라면 허락을 해주는 편이에요. 미리 받았던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캐나다 공무원은 회식이 있나요? 회사 차원에서는 회식은 없습니다. 가끔 뭐 친한 사람들이나 생일이나 뭐 연말 같을 때 같이 점심 먹으러 나가는 정도 아니면은 금요일 날 일 끝나고 근처 펍에서 맥주 한 잔? 그 정도의 뭐 소셜 게더링을 하긴 하는데 한국에서처럼 뭐 밤늦게까지 팀 전체가 모여서 술을 마시고 2차를 가고 3차를 가고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모임 자체도 옵셔널이고요. 같이 일하는 팀 멤버들 중에서도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뭐 누구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거는 다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또 한국처럼 뭐 상사가 매니저가 법인카드를 멋지게 꺼내서 긁어주는 그런 모습 또한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는 거예요. 출장도 비슷해요. 출장은 워낙 없기도 없는데 혹시 있다 하더라도 꽤 비슷한 식으로 흘러갑니다. 회사에서 호텔 비용은 100% 커버해 주는데 식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커버해 주는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일 것 같아요? Anybody? $2? $20. $20? 아침 얼마일 것 같아요? 아침. $12. 아침은 $10. 점심은 $12.50. 그리고 저녁은 $22.50. 당연히 알코올은 no. 되게 짜요. $12.50 점심으로는
빅맥 콤보도 못 먹죠 요새는. 보통 그러니까 출장 가라는 소리는 본인들이 알아서 사 먹어라라는 소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면 IT 쪽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아요. 온라인 서비스 이제 뭐 서버 업그레이드라든지 솔루션 임플리멘테이션 한다든지 메인테넌스 해야 되는데 주중 낮에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가장 한가한 주말 밤이나 새벽에 많이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말에 밤에 일을 하실 때가 많고 대신 그것에 대한 오버타임 페이가 있어서 막상 잡 레벨은 4, 엔트리 레벨인데 디벨로퍼인 분들이 본인 매니저보다 연봉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IT 쪽은 살짝 분위기도 한국 분위기가 나긴 나요. 왜냐하면 이제 크런치처럼 급하게 프로젝트를 끝내야 할 때는 늦게까지들도 일을 하고 오버타임 주말에도 오버타임을 하고 그리고 또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은 같이들 모여서 술을 진탕 마시는 것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직종 특성상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이민자들이 많은 섹터이다 보니까 나오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술을 한국 분들보다 훨씬 더 잘 드시는 것 같아요. 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는 어디나 그렇듯이 비즈니스 캐주얼 그렇죠. 저기 위에 분들 만나러 갈 때는 양복을 차려입고 가긴 하는데 보통 여름에는 뭐 깃 있는 폴로 셔츠, 청바지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반팔 티셔츠나 반바지는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뭐 물론 플립플롭, 스레빠도 신고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직원들의 출퇴근 또 시민들의 액세스 편의를 위해서 보통 정부 건물들은 서브웨이 라인에 붙어 있어요. 대중교통에서 멀리 떨어져 갖고서 자기 자동차를 갖고 가야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물론 토론토 기준이긴 하죠. 코비드 터지기 한 5년 전 정도부터는 work from home 제도가 이제 시작된 부서들이 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요.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도 일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가능한 포지션에 따라서만 허락을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반대로 꼭 나가야 되는 분들, 리테일 오피스라든지 컨택 센터도 요새는 안 나가신 것 같긴 한데 리테일 오피스 외에는 다들 재택근무를 하고 계세요. 우선적으로 모니터랑 데스크탑 대신 다 랩탑을 지급하였고 폰라인 대신 다 스마트폰을 주었고요. 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툴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오피스 365는 이런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일 처리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보통 미팅이라 그러면은 인퍼슨 미팅이나 아니면은 텔레컨퍼런스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다 팀스,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미팅으로 바뀐 추세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줌이나 구글 밋 같은 거는 아직 쓰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 장점이라고 하면은 큰 조직이라는 거예요. 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만 명 정도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매일 올라오는 잡 포스팅이 엄청나요. 오픈 아니면 엑스터널로 나눈 거는 전체 포스팅이 한 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 지금 일을 하시지 않고 계시다 하면은 오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오늘 새로 올라온 포스팅이 9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터널로 나오는 포스팅은 40개가 나와 있어요. 종류도 많고 레벨도 다양하고 또 큰 오르가나이제이션이다 보니 가르쳐주는 그런 트레이닝 프로세스 그런 머티리얼도 제대로 잘 스트럭처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서 커리어 패스를 쌓아나가기에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도 많고 다른 미니스트리 파트너 아니면 엑스터널 스테이크홀더랑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인맥으로 인해서 부서
또는 미니스트리들을 옮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 편이에요. 이게 장점인데 이 시점에서 질문 있을까요? 수우님이 하나 챗박스에 넣어주셨는데 각 파트마다 관련 코퍼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코오퍼레이션이라 그러면은 지금 학교에서 말하는 그 코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 코어 포지션은 정부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본 거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랑 서머 스튜던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지금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소셜 워커라고 하면 관련 부서가 있나 싶어서요라고 말씀하시네요. 있죠. 소셜 워크가 이제 많이 들어있는 그런 미니스트리들이 있어요.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아니면은 Ministry of Child, CYSS, Child and Youth and Social Services.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미니스트리들이 있는데 그쪽에 치중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많이들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뭐 유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에듀케이션 관련돼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disability students들을 관리해주고 그런 걸 같이 도와주는 그런 부서들도 있고요. 바이링구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따로 포스팅이 나요. 그래서 포스팅 자체 미리 써놔요. 그래서 이 포지션은 프렌치를 머스트로 해야 된다라고 써놓는 편이고 그게 안 써 있으면 영어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